예, 안녕하세요. 키즈라프입니다. 예, 오늘은 날씨가 벌써 10시 반이 됐는데도 27도로 넘네요. 캐나다도 이제 날씨가 이제 예전 캐나다 날씨가 아닌 것 같아요. 습도도 많아지고요. 그리고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. 지금 뭐 다른 곳에서는 홍수가 나고 뭐 난리가 났다던데 토네이도도 불고요. 자, 아무튼요. 오늘은요. 제가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교통 표지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. 예, 캐나다 교통 표지판하고 또 한국 표지판하고 다소 차이점은 있는 것 같은데요. 표지판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게 와서 느낀 게 스탑 사인이 많다는 거예요. 우리나라는 신호등으로 주로 구분을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신호등도 있지만은 각 마을마다 스탑 사인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탑 사인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도 벌금이 적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표지판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. 우리 마을 뒤편인데요. 오늘 공사한다고 이렇게 이제 차를 가로막았네요. 그래서 이제 표지판은 그 의미에 따라서 총 4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래요. 주의, 그 다음에 규제, 지시, 그 다음에 보조, 이렇게 4가지로 표지판이 이렇게 있다고 들었습니다. 뭐 규제라는 것은 보통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통행 금지하는 것도 있고요. 뭐 직진, 좌우회전 금지, 주정차 금지, 뭐 높이 제한, 뭐 여러 가지 있겠죠. 서행하라는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지시하는 표지판이 있어요. 자동차 전용 도로라든지 회전 교차로, 직진 좌우회전 금지라든지 우회 또는 주차장 같은 뭐 진출입로, 일반 통행, 이런 알림 표지판들이 지시 표지판이고요. 그 다음에 보조 표지판이 있는데요. 평소에 많이 보이지 않는 것인데 거리나 시간, 교통 통제, 노면 상태, 안전 속도, 뭐 견인 지역,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해주는 그런 것이죠. 또는 명확히 해주는 그런 보조해주는 표지판이라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하는 표지판이 있는데요. 이는 경고 또는 주의 또는 차로 안내라든지 양측방 통행이라든지 낙석, 또 과속 방지, 어린이 보호, 급 커버, 뭐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운전자가 알아야 할 주의를 미리 표시하는 그런 표지판이 주의 표지판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오늘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해 보겠는데요. 이렇게 이제 각 전신주라든지 이런 도로에다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제 학교 근처에서는 또 이제 서행하라든지 또 언제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는 교통이 통제된다든지 또는 뭐 이게는 또 주차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특히 새로 오시는 분들은 이 스탑 사인을 유념해서 지키셔야 돼요. 스탑 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 지나쳐 버립니다. 그래서 순간 지나쳐 버리는 그런 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통과했을 경우에 또 수십만 원의 또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학교 주위에서는 특히 이런 표지판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
특히 신호를 위반했을 경우라든지 또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생각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많아요. 그럴 때 이제 소위 우리가 재수가 없다면 벌금을 크게 무는 경우가 많죠. 우리나라에서는 벌금을 무는 양이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. 상상을 초월하는데요. 이 나라는 과속을 했을 경우에는 가장 큽니다. 예를 들면 과속을 규정보다도 2배 이상 속도를 냈을 경우에는 그 벌금이 어마어마합니다. 약 2,000불에서 약 5,000불의 벌금을 매기죠. 200만원에서 5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. 그것으로 끝나느냐? 또 아닙니다. 차를 압수당해요. 차를 압수당하면 그것만 해도 약 10일 정도 차를 묶어두죠. 그래서 차를 찾을 때도 또 돈을 줘야 돼요. 그리고 그 돈을 주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걸렸을 경우에는 1년에서 3년 정도 면허 정지가 되고요. 두 번째 됐을 때는 10년, 3년에서 10년 그 이상 됐을 경우에는 박탈이 됩니다. 영구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도록 만들죠.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정말 법규가 어마어마합니다. 그리고 또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요, 여기는 16세 이상 운전할 수 있지만, 그러나 음주운전은 21세부터 음주운전을 허용하고 있는데, 그 허용 범위도 0.03에서 0.08입니다. 그 이상 되면 구속이 되죠. 여기서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? 범죄 행위로 치기 때문에 한국에서 뭐 음주운전 했던 거하고 또 더 셉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직시하고 운전을 해야 됩니다. 여기는 한 번씩 감정 수사도 하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 뭐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. 그냥 걸렸으면 그냥 그대로 내야 되고요. 만약에 그게 지시에 불응을 한다든지 이러면 바로 즉각적으로 체포가 됩니다. 공권력에 대해서 저항했다는 거죠.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경찰한테 잡혔을 경우에는 두 손을 운전대에다가 올리고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창문을 내려진 상태에서 급작스러운 행동도 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친절하게 모든 것을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야 좋게 넘어갑니다.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겠다 해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. 그럼 더 복잡해지죠. 법원까지 가서 모든 걸 해명해야 되니까. 그래서 좋은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네, 지금 보시는 이 마크가 있으면 무조건 속도를 내서 4차선에서 사거리에서 통과하시면 안 됩니다. 이것은 범칙금이 큽니다. 오늘도 교통 신호에 대해서 또 교통 표지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여기에 정착하시는 분들은 꼭 안다고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요. 특히 스탑 사인만이라도 잘 지켜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